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아, 역시.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향가는 한국 문학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이미 다뤄본 적이 있지만 차자표기인 향차를 통해 기록으로 남겨진 노래로서 현재에는 삼국유사 14수 그리고 균여전의 11수 도합 25수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갈래입니다. 형식면에서 구분해보면 4구체 그리고 8구체 19체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이 세 가지 형태는 구절의 개수, 오늘날에 따르면은 행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4구체는 4줄, 8구체는 8줄, 19체는 10줄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이 4구체, 8구체, 19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완성도가 높은 형태일까요? 당연히 19체인데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4구체부터 살펴볼까요? 4구체는 4줄이니까 짧잖아요. 짧다 보니까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돼요. 무슨 내용을 담으려고 하면 금세 끝나버리죠. 이렇게요. 내 노래 듣고 싶나 내 노래 끝났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뭔 노래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바로 끝나. 4구체의 향가는 가장 짧은 형태로서 내용도 가장 단순하고요. 따라서 가장 초기의 향가이자 가장 원시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구체는 어떨까요? 4구체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우리가 노래방에서 1절만 부르고 딱 그만두는 게 아니고 2절까지 부르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한번 불러볼게요. 내 노래 듣고 싶나 내 노래 계속한다 내 노래 듣고 싶나 내 노래 끝났다. 자, 이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배로 늘려주는 느낌. 그런데 단순히 곱하기 2로 할 경우에는 다소 지루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유의 좋은 날 같은 노래를 들어보면 1절 불렀다가 2절 부르고 2절에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3단 고음으로써 클라이막스를 딱 때려버리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노래 듣고 싶나 내 노래 계속한다 내 노래 듣고 싶나 내 노래 끝났다 내 노래야! 플렉스 소ul! 네, 미안합니다. 이게 도저히 지금 바로 옆에도 또 교무실인데 선생님들께서도 도대체 제가 뭐 하느냐 싶으실 거예요. 이게 학생들 있는 데서 했으면 더 민망했을 텐데 그나마 비어있는 교실이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깜짝 놀랐다고 하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하면서 저게 뭐야 하면서도 여러분들 보시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중시켜주는 역할을 바로 뒷부분에 짧고 굵게 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9체 향가의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여러분들하고 교과서 184페이지의 제막매가를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행의 숫자를 한번 세어볼까요? 총 몇 줄이죠? 네, 아마 10줄일 겁니다. 10줄이면 몇 구체 향가예요? 네, 19체 향가죠? 그리고 9번째 줄을 보면 첫 번째 단어로 바로 감탄사가 나옵니다. 아야가 바로 그것인데요. 아야! 미파차라 맛보으나 닦아 기들이고다. 자, 어떤 곳에서는 아 혹은 아으로 표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향가의 음차 형식을 그대로 따와서 아야라고 교과서에서 표기되어 있으니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9체는요 4구체에서 곱하기 2를 한 8구체에서 몇 줄이 늘어난 형태인가요? 똑같이 4줄이 덧붙여진 형태가 아니고 마지막에 2줄만 덧붙여진 형태입니다. 왜 2줄만 더했냐면
짧고 굵게 아까처럼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식구체 향가는 이렇게 4, 4, 2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이라고 한 이유는 딱 하나 때문인데요. 창기파랑가만 4, 4, 2가 아닙니다. 양주동 버전으로 해석하든지 김한진 버전으로 해독하든지에 따라서 532 혹은 352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어찌됐건 둘 다 442는 아니기 때문에 창기파랑가만 예외로 둘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나머지 19채 향가들은 모두 향가의 변천 단계라고 할 수 있는 4구체, 8구체, 19채의 형태를 따와서 442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교과서에서 살펴보고 있는 제막매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아까 선생님이 지금 여기 보면 442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3단 구성은 어떤 식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4단 구성은 기승전결로 나눈다고 했지만 자, 3단 구성은 기서결로 나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적혀져 있는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면 결구라고 얘기할 겁니다. 결구. 뭐 낙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어찌됐건 이 마지막 결구에는 임팩트를 줘야 된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임팩트를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시상의 집약이라고 합니다. 시상집약. 지금까지 나타난 시의 느낌과 흐름을 한 번에 응축해서 표현한다는 것이 시상집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방법의 일환이 결구가 시작되는 9번째 줄 첫 부분에 바로 감탄사를 두는 것이죠. 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누구나 집중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계속 미안합니다. 어찌됐건 집중이 되는 건 느끼셨죠? 그때 주제의식이나 결론을 딱 제시를 해버리면은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기 마련이죠. 여러분은 화내요! 자, 이런 구조가 19채 향가의 엄청 큰 특징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19채 향가가 가장 완성도가 높은 향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자, 이렇게 19채 향가의 구조적 특징에 대해서 만나봤는데요. 19채 향가는 문학적 완성도가 높고 3단 구성의 시 문학으로서 후대의 문학에도 영향을 많이 끼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시가 갈래입니다. 19채 향가는 또 다른 이름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사내야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노래라고 해서 사뇌악이라고 전해지는데 오늘날은 그걸 이어받아서 사뇌가라고 또 다른 이름을 명명 짓기도 했습니다. 4구체, 8구체가 아닌 19채 향가만 사내가라고 부르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려요.